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몽창 뽑고 틀리나 끼라고? 임플란트 환자예요. 입 벌릴 때마다 전날 마신 위스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요. 치과 의사 윤혜진. 그녀는 치료 자세가 불량한 VIP 환자에 대한 과한 대처로 인해 과장에게 혼이 나고 원장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자네 말에 일리가 있네. 자네처럼 신중한 친구가 오죽곰이라고 결정했겠나. 아니요, 뭐 그러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 그렇게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린 그녀. 그래요. 원장님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나야, 채. 왜 있잖아. 그 이상하다는 애. 걔 우리 병원에 오겠다는데? 그녀와 환자와의 마찰은 이미 어깨에 소문이 쫙 나버렸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건 얼마나 해요? 5억에 700이요. 준비 없는 퇴사를 하였기에 비싼 임대료로 인해 개원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저씨,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기 뭐예요, 아저씨? 잠깐만. 뭐야, 햄버거 하다 죽은 거요? 마음이 답답한 그녀는 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우연히 도착한 바닷마을에서 부동산을 들려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진 시골 마을이라도 이 동네가 외진 곳이라 싼 편이긴 한데 지금 그녀의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치과를 차릴 만큼 괜찮은 자리를 찾기 힘들고 홍 반장한테 보내보지. 홍 반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홍 반장이요? 썩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죠? 이 동네에서 경치 이만한 데가 없어요. 할 거야 말 거야? 바빠 빨리 결정해. 뭐 이게 뭐 보긴이라도 청소 좀 하고 페인트 칠 싹 해놓으면 또 달라요. 이 돈에 이 정도면 조상님 덕인 거야. 게다가 살집까지 구한다면서. 그렇게 찾아간 다소 괴팍해 보이는 홍 반장은 사무실과 그녀가 살 옥탑방이 딸린 곳을 소개해줍니다. 이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풍겨지는 이 지중해 풍. 가자. 계약하러. 그래도 이거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냥 놀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동네에 치과 하나 생기면 좋잖아요. 지저분한 사무실이었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다른 곳을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12,500원 맞아? 뭔가 얼렁뚱땅 진행된 계약에 불만이 있던 그녀는 저렴하지만 복비를 내기 싫습니다. 뭐 해줘야지. 난 무슨 일이든 일당으로 계산하거든. 그래서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 있는지 따져보지만 면허증 있어요? 어라, 의외로 갖출 건 갖추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해야지. 물론 야매야. 게다가 패키지를 노린 건지 저렴하게 인테리어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작했네요. 좀 늦었죠? 그 게으른 거는 나란님도 구제 못 해준다는 말 못 들어봤어?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요. 그리고 왜 반말이야? 내가 좀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듣지. 30이구나. 그래, 나 30이다. 에이, 이때 36살이면 너보다 한 살 많아. 30살의 윤혜진과 31살의 홍 반장은 이렇게 말까지 트게 됩니다. 이런 거 입고 일 못해 불편해서. 난 이거밖에 없어. 나머진 다 정장이야. 조금만 기다려. 작업복 빌려올게. 거 좀 똑바로 좀 칠해라. 흐르잖아. 얼룩 졌잖아. 여기 밭이랑 똑같은 거 갖고 뭘 난리야. 미선아, 나 좀 도와줘. 응? 혜진은 개업 준비를 하며 같은 업계에 일하는 친구 미선도 데려옵니다. 그렇게 사무실을 보여주는데 기대 이상으로 솜씨 좋게 꾸며진 사무실. 여기서 뭐해? 여기도 홍 반장이 있네요. 아르바이트 하는 녀석이 데이트 있다고 부탁하더라고. 뭐? 이거 여기서 제일 비싼 술인데.
며칠 있다가 진짜 와인이 서울에서 도착할 거야. 그 술 한잔 같이 할 친구도 없는 모양이지. 남이사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일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도 고생했으니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너희 거기 뭐 혼자 술 먹기 싫으면 얘기해. 싸가지도 전합니다. 그럴 일 없을 거야. 저런 싸가지. 습니다. 뭐 주문한 거 있어? 여기 사인 좀 해주시고요. 주문하신 와인 맞죠? 원래 내일 도착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닌가요? 내일 다시 가져올까요? 누군지 알 것 빨리 같죠? 도착하는 일은 처음이라. 내가 내일 바빠서 그냥 왔어. 간다. 그나저나 큰일이다. 손님이 없어서. 짜장면 시켰니? 야, 내 단추 하나에 손님이 10명쯤 늘지 않을까? 어때? 섹시하게 단추 하나 풀어볼까? 유! 조회수도 늘 것 같은데. 짜장면을 시켰는데 또 왔어. 뭐야 지금? 잘 어울린다. 생각이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살지. 한층 위로 짜장면 한 그릇 달랑 들고 오는 철가방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배달은 중국집의 기본 서비스 아니야? 이런 일 때문에 배달 팁이 생긴 거야. 이럴 때 좀 내려와서 음식도 좀 팔아주고. 아니 중국집은 그냥 중국집이야. 배달 나가면서 한 덩어리씩 들고 나가면 음식 말고 떡까지 주니까 당연히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웬 떡이야? 예, 저 3층 상가 그 치과에서 개업떡이라고 돌리는 겁니다. 이야, 우리 동네에 치과가? 여보, 이참에 아버지 모시고 한번 가보아요.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생각 좀 하고 살자. 에이구. 짜장면 놓고 가. 안 팔어. 힘들게 들고 와놓고 안 판대. 아마 당장 시행하라는 깊은 뜻이 있겠죠. 대신 떡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웃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의사 선생! 무슨 일이신데요? 매월 15일하고 30일은 마을 청소하는 날이야. 저 한번 빠지면 안 될까요? 아, 판단 미스 아닌가요? 낄 겸 나가는 게 좋을 텐데. 치과야, 역시나 이번에도 홍반장이 나타납니다. 문 열어. 문해야? 문해 아니야? 계책을 내보지만 빨랑 안 나와? 어림도 없죠. 덕분에 이번에도 동네에 열심히 눈도장을 찍습니다. 셋이가 아주 참 싹싹하게 잘해주네.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신기하다. 야, 너 그 철가방 아저씨한테 핫팩 내야겠다. 철가방 아니야. 동네 반장이란다. 그런데 치과에 직접대는 양아치들도 왔네요. 이봐 의사. 야, 쟤 똥깔 있다. 치료 다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 나는 그냥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단 둘이서. 왜 날 시험에 들게? 때마침 김밥 한 줄 배달로 분노한 홍반장이 나타납니다. 와, 3층 김밥 한 줄은 너무했다. 이게 누구야? 어? 너 드라이버 맞지? 깡패와 인연이 있나 보네요. 너 드라이버 가지고 까불다가 내가 찍은 짱스럽게 해골 빠꾸 났었잖아. 아, 악연인 것 야. 같습니다. 내가 너 이 동네에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한판 뜨자. 응? 저 친구 좀 봐. 고등학교 때 홍반장한테 맞아가지고 제 신부인인가 날 뻔했지. 치료를 받으러 왔으면 곱게 받고 갈 것이 왜 남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행패질이야? 제가 네 애인이라도 되냐? 그래, 내 애인이다. 널 때려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냐? 그 충분한 이유는 못 되는 거지. 그치, 경찰을 불러야지. 나 갈게. 이거면 때가 아니라니까.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형님. 너희들이 나한테 기회를 줘. 그러게 치료만 받고 갈 것이지 괜히 물리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뭐 못하는 게 없어. 홍반장은 양아치 7명을 제압합니다. 오, 홍반장에 보트가 있습니다. 바다에 띄울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수리 중인 보트. 바빠? 치과 웬일이래? 어머, 웬 배야? 한 100m 밖에서 봐도 배거든. 근데 왜 배를 언덕에 올려놨어? 미련스럽게. 암튼 낮엔 고마웠어. 치과가 뭐가 고마워? 김밥 한 줄 시켰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배달해줘서 고맙다고.
깡패가 대신 맞아준 것 같은데. 요전에 그럴 리 없을 거라더니 혜진이 좋아하는 와인까지 들고 와서 홍반장과 술잔을 기웁니다. 진짜 맛있다. 맛있지? 제주도 많지. 만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애인은 있어? 그러는 본인은? 내가 좀 남자들한테 인기 없는 타입인가 봐. 그건 그렇지. 빠른 납득. 웃지 않는다고 약속해줘. 웃어도 난 할 거야. 한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나는 어느 별나라에서 온 공주가 아니었어. 네, 개소리였고요. 빨리 니네 별로 돌아가. 그만 함께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날이 밝아 누가 볼세라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와, 이거 뭐 관중석으로 뛰어든 격이네요. 이렇게 동네에 쫙 소문이 나버립니다. 우리 어제 아무 일도 없었지? 어제 일을 다시 확인해보는 혜진. 친구하자며.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친구하자며. 이제 친구가 됐네요. 그러니까 네가 좋든 싫든 결혼할 남자를 만나야 된다니까? 어디선가 느닷없이 널 위해 준비된 왕자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길 바라는 거 아니야? 와, 또 나타났어. 솔직히 형님께서 감기에 걸려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홍반장은 뭐든 가리지 않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노래는 좀...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그대 내 어떡해. 조심 좀 하시죠. 오늘 재수 진짜 더럽게 없네. 똥 밟은 거 좀. 그냥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큰 사고 같지도 않은데? 예? 내 미안해. 내 미안해. 됐지? 아줌마 나 간다. 아줌마? 나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보험사에 연락해. 다 물어줄게. 의사선생님 계세요? 성아. 안녕하세요. 뺑소니 현행범으로 연행하겠습니다. 이거 쌍방 아닌가? 이번에도 홍반장이 구해줍니다. 홍 반장이 특별히 부탁하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뭘 봐? 뭘 봐? 아빠 차였네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런 거 없다. 또 자. 이 혜진은 술 마시러 갈 때 와인이랑 베개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없네요. 뭐야, 버러우하고 있었어? 너 또 홍반장이랑 잤다며? 온 동네 소문 쫙 퍼졌어.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한 상상 하지 마.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무슨 생각해? 눈 감아봐. 자, 멘트 메모. 눈은 왜? 바닷물에 반사되는 달빛이 바닷물에 얼굴에 느껴져. 반사되는 달빛이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 느껴져. 이 모든 걸 다 같이 느껴봐봐. 이런 거였구나. 내가 몰랐던 세상이.
홍 반장과의 입맞춤으로 인해 감정선이 좀 더 명확해진 혜진. 이 와중에 미선이 홍 반장에 대해 뒷조사를 했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마을 회의 끝에. 어릴 적 홍 반장은 부모님을 여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를 고아원 대신 양자로 길러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게 된 거네요. 그리고 군복무와 학업을 마치고 마을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상 보고 끝. 에이. 네, 윤직갑니다. 윤혜진 씨 계십니까? 혜진은 아버지 때문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느닷없이 집으로 사윗감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뭐 이번에도 홍 반장 덕을 봐야겠죠. 하루 동안 부모님께 애인 행세를 해달라. 일당만 준다면야 5만 원. 알지? 오케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말이야 요란스럽기만 할 뿐이지 제대로 놀 줄을 몰라. 뭐 한번 쳐보겠나? 역시나 마스터입니다. 사위 알바의 본분 리즈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배웠나? 버르장머리? 어릴 적부터 복덕방 할아버지들이랑 짜장면 내기 바둑두고 그랬습니다. 자네 저 녀석하고 무슨 사이인가? 친구인데요. 실은 저 지금 일당 받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겁니다. 자네 친구한테도 돈을 받나? 돈을 좀 받으면 뭐 어려워하지 않고 부탁하기도 하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홍 반장의 생활 방식에 힌트가 나온 것 같죠. 회장님께서 다시 들리라고 하시던데 언제 올 건가? 글쎄요. 일당 줘야 될 거 아니야. 못 주겠다면 고소할 거야? 이것만큼은 돈 관계가 싫었던 걸까요? 혜진이 일당을 안 주고 가버리네요. 안녕하세요. 아, 참 병원의 조명 볼수록 멋있어요. 물건 새로 들었어요? 점심때 새로 들어왔지. 상당히 까치는 혜진. 기분이 들뜬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오세요. 그리고 머리 너무 예쁘다. 미장원 갔다 왔나 보다. 그쵸? 어디 가세요? 시장 보러 가. 담배 피지 마. 이 망가져. 알았어? 홍 반장한테 가는 길이었군요. 홍 반장, 우리 만날래? 사귀어 보자고. 미안한 얘기지만 치과하고는 그 친구 이상의 감정이 없나요? 내가 다 무한하네. 장난이야. 너무 심각하다. 창피해. 누가 봐도 진지했어. 거절을 당하고 홍 반장을 피해오던 혜진은 마침 서울에 좋은 자리가 생겨 병원을 내놓습니다. 병원을 내놓다니? 서울 가자. 혜진아. 무슨 할 말 있어? 한 번 더 마음을 전하려 하지만 홍 반장이 나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얘기해봐. 못 알아들었어. 아니야, 됐어. 갈게. 아니 저걸 굳이 정확히 들어야 알아?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언제든 도와줄게. 이렇게 돌아선 혜진은 서울로 떠납니다. 너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 갈 거지? 아니, 난 관심 없어. 정말 이쁜 게 쟤라면 전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흑역사 완전. 와. 너 오늘 같은 날 이러면 평생 남자 못 만난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연말 파티에도 흥미가 없는 혜진은 홍 반장을 찾아왔습니다. 할 말 있어. 저번에 두식 씨 나한테 좋은 친구가 되자고 했었지? 나 두식 씨랑 친구 되기 싫어. 이제 두식 씨랑 나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제 친구도 뭐도 아니니까 술 한잔 생각나도 절대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말 하려고 왔어. 술 한잔 하자. 이 말 때문에 연말에 집까지 찾아왔다는 거지. 네가 불쑥 찾아와서 술 한잔 먹고 싶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다시 오면
마시려고 준비해뒀는데 그렇게 술 한잔을 하려는데 열려버린 진열장 문 사이로 혜진이 좋아하는 와인이 한가득 보입니다. 아, 혜진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홍 반장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혜진아, 너하고 술 한잔 할 수 있을까? 언제든지. 평소 퉁명스럽고 고백도 거절했지만 사실 홍 반장도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두식 씨가 만든 그 배에 왜 바보처럼 언덕 위에 올려놨냐고. 그냥 바다에 내려놓으면 저 혼자 가버릴 것 같더라고.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모두 다 떠나버리더라. 부모님도 키워주신 할아버지도. 아하, 홍 반장이 그동안 왜 마음을 숨겼는지 아시겠죠? 고작 트라우마 때문에. 아, 해피엔딩.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실은 혜진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홍 반장의 마음이 혜진이 좋아하는 와인을 가득 사두는 것으로 대신 표현이 되었네요. 영화는 제주도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차 타고 제주도까지 간 거였어? 영화 제목을 왜 저렇게 길게 써놨냐, 그냥 홍 반장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플레임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물량 공세.